자, 수능 유형픽 미니 테스트 2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너의 뭐뭐일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구조는 잡아드리고, 너의 관심이 뭐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빛나는 스포트라이트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내 관심 자체가 정말 강력하고 그냥 직선으로 쫙 가는, 마치 빛처럼 그렇게 보일 것, 그런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 과학적 그런 연구는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너의 관심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의 관심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fading away, 뭔가 사라지고 있다가 갑자기 또 intensify,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집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즉 관심과 집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뇌가 고안되어 있는데 집중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그냥 짧은 그런 순간에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대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용적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하면서 가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너는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너의 모든 그런 집중력이 현재 뭐 책 읽는 것에, 이 페이지를 읽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너의 뇌는 조금 더 줌인하고, 그러니까 in and out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력 2 to 3 times per second, 즉 2, 3초 초당 2나 3초 정도를 줌인하고 주의를 끌지 못할 가능성이 높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burst focus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그런 집중력에 대한 폭발, 주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뇌는 분산되는데요. 너 주변으로 분산되고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되게 빠르게 스캔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지를 스캔하는 거야. 여기 보면 너의 집중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모두 다 꾸며졌는데 너의 주변에 너의 집중력을 기울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위해서 빠르게 스캔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계속 저기 어디지? 책을 읽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하고 집중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가능성이 높다. 즉 주변에 계속 책 읽으면서 주변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인은 다시 집중한대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업무, 즉 책을 읽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너의 이런 그 집중력이 지속적으로 interrupt, 그러니까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사실은요, 단순히 여기서 그런 illusion, 환상이라는 거예요. 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라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용을 조금 읽어봤었을 때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뭔가 계속 쫙 가는, 뭔가 빛처럼, 우리 손전등을 켰을 때 빛처럼 쫙 갔다가 강하게, 그래 지속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 연구는요, 사라지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요, 다시 딱 집중되는 그러한 손전등과 같아요. 손전등 켰다가 껐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우리의 집중력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게. 그러면요, 짧은 순간에 뭔가를 딱 본다는 거예요. 길고 강하고 지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손전등을 계속 켜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쭉 보고 있다가 2, 3초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보고 있다고요. 주변에 아무것도 내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일이 없었을 때 다시 한번 더 보고요. 2, 3초 있다가 또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관심 혹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력은 길고 강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주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통념이라고 하는, 관심은 손전등과 같아. 여기까지. 손전등과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어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데 강력하게보다는 지속적인 조금 더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nstantly 라고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갑자기 intensifying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constraint,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으로 갔을 때는 뭐 most likely 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분산된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more worthy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refocus, uninterrupted, 여기서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한다, 혹은 more worthy라고 하는 부분, 어휘로 나오게 되면 조금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뭐 continuously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법은요, 정말 없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만한 게 사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뭐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니까 이 지문은 관계사나 아니면 대절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절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요,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같은 종류의 대시 여러 개 나오고, 이런 위치나 대시, 다른 대시 나왔을 경우에 다른 종류의 대시를 골라라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만 동격이고요, 얘는 다른 명사절로 쓰이는 목적어에 사용되는 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대신 똑같다 하더라도 8번에 있는 대신 용법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동격 대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정말 어휘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연결사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owever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however이 2개가 있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구나. 예시 안에 however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빈칸으로서 나올 부분들은 크게 없고요. 여기서 요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an illusion, 그러니까 여기서 뇌에서 만들어진 환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느끼지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2, 3초 정도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본다라는 건요, 그냥 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잡아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뒤로 2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운 날, 그냥 어떻게 보면 겨울에 추운 날이 도래했을 때, 왔었을 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요, 보온이죠, 보온.
모는 중요한 초점, 모든 동물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여름철에 물놀이 가는 것처럼 겨울철에 그러고 있진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라고 하는 do라고 하는 거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지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데 제한할 방법이에요. 뭐냐면 그들의 몸에 있는 양을 잃지 않는 그런 제한하는 거. 잃는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잃는 양을 제한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즉 잃지 않아야 된다. 내 열을. 인간이 가장 잃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나오는 열을 계속 모아둠으로써 체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런 양은 열의 양이죠. 열의 양은 어디로부터 가냐면 어디로 이동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에서 바깥 환경으로 이동되는 열의 양은 여기서 전체 주어고요. 직접적으로 정비례한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례한다. 즉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것의 양, 노출된 그런 신체 표면의 양과 정비례한다는 거죠. 자, 정비례한다는 말 자체가 혹시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정비례가 뭐냐면 여기서는 신체 노출 표면의 양이 많아지면 잃는 양도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생물체에서 외부로 전달된다는 이 말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부로 열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잃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가자면 옷을 정말 많이 껴입으면요. 노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잃는 양도 줄어들겠죠. 이걸 보고 정비라고 하는 거고요. 옷을 거의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나갔을 때 표면 그런 팔 같은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는 표면 양들이 많기 때문에 잃는 열의 양도 많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정비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동물들의 노출된 신체 표면이 더 많을수록 클수록 여기서 보시면 it will lose 더 많은 열들을 잃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는 어법적으로 이따가 다룰게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들인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그런 동물들은요 가지고 있는 더 힘든 시간을 겪는다는 거예요. 큰 동물들보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생물을 공부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 동그라미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표면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질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더 큰 거죠. 근데 이만한 크기라고 해보시면 안에 질량은 많은데요. 주위의 표면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표면이 많은 게 작은 동물이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표면이 덜 드러나는 게 큰 동물인 거죠. 큰 동물은 안에서 들은 게 많으니까 거기서 열을 많이 뿜어낼 수 있겠지만 작은 동물은 만들어내는 게 별로 없는데 표면이 많아지면 오히려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이 빨리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작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그런 표면적 부피 여기 보시면 표면 부피 그런 비율에 있어가지고 더 높은 비율인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큰 동물보다 더 높은 신진대사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큰 표면적 대부피 비율, 즉 표면적보다 부피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 대사율은요, 적게 만들어내는데 표면적이 많으니까 열을 빨리 잃겠죠. 그래서 빠르게 열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동물들의 그런 그룹들은 여기 보시면 집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들의 표면을 줄일 수 있고요. 그런 표면적 대 부피 비율을 집약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들은 보유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양을 더 유지하고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집약적으로 줄이는 이거겠죠. 이런 내용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혹은 아니면 더 많은 양의 열을 유지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존하는데 허들링이라고 하는 행동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허들링이 뭐냐? 저도 모릅니다. 허들링이라는 거 모르는데요. 저도 한번 찾아본 결과로서는 이런 거예요. 처음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배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펭귄들 보시면 모여 있죠. 그래서 물이 전체가 이렇게 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겠죠. 바깥에 있는 애들은 추운 대신에 바람을 맞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있다가 다시 안쪽에 있는 애들이 나갔다가 바깥에 있는 애들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허들링 하는 거예요. 허들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 있고 바깥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안에 있던 애들이 바깥으로 들어가서 그 기간을 버티는 것을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이상으로 저는 짐을 잘 설명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허들링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들은 겨울철 시절 때, 겨울일 때, 겨울에 체온을 체온을 제한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잃는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작은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주제는 제목으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혹은 어휘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keeping warm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한하는 거나 lose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하고, transfer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은 directly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tough time, tougher time도 중요하고,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decrease, retain, relay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directly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ecrease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어휘적으로는 지금 이 어휘들만 공부하시지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어법적으로 제가 하다가 멈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문장이요, 여기 4번 문장,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은 정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greater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원래 is에 있는 거고요. is 다음에 the more heat라고 하는 부분들을 lose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 나올 수 있고, 비교급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실제 주제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빈칸으로도 쓰이고 정말 서술형으로 쓰이는 그런 문장들일 거예요. 조심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요, 사실 어휘로 쓰던가 아니면 서술형 쓰던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어휘나 혹은 서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질문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궁금한 것들은 따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에게 직접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해보고
어휘적인 것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질문해보고 내용 이해가 만약에 안 가는 게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에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정리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각 학교마다 다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눈이라면 저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지금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드리는 거군요.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완벽하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주는 게 저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빨리 학생들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 3번 질문을 진행할 거고요. 바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력한 태풍이 여기 동아시아를 강타했었을 때 그것은 떨어뜨려 몇 개의 그런 카고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를 바다로 떨어뜨렸대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들은요, 되게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그 이래로 씻겨 나갔다는 거죠. 어디로 씻겨 나갔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로 씻겨 나가? 홍콩의 그런 해변가로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은 즉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그래서 그러나 이런 추악한 혼란을 딛고 어디에 있냐면 큰 걱정들이 있대요.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알갱이들이 되게 독성 있게 될 수 있고 뭐 하면서 이런 흡수함으로써 물에 있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흡수함으로써 독성을 가질 수 있다는 더 큰 우려가 있대. 여기서 추악한 혼란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왜 추악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더 가보자면 이 추악한 혼란이라는 건 수백만 개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떠내려오기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추악한 혼란, 정말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을 넘어서서 더 최악이 있다. 뭐냐면 얘네들이 오염물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독소들은 전달되는데요. 이런 어떻게 플라스틱을 먹은 펠릿이라고 하는 거죠. 펠릿이라고 하는 것을 먹은 이거는 펠렛들을 먹은 물고기들에게 전달되고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 즉 그 물고기들을 먹는 인간들에게도 전달될 거래요. 이걸 들으니까 저도 최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염물질 저희가 먹는다니. 그래서 이러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돕기 위해서 어디 보자면 플라스틱 엔터링 즉 먹이 사슬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빠르게 이동되었지만 곧 증명되었대요. 뭐가 증명되냐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구나. 동원을 해도 못 걷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armed라고 했을 때 무장한 거예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여기서 보시면 nothing more tha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최단급 표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브러쉬, 붓과 그런 쓰레받기 등보다 그 이상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발견할 수 없었대요. 그들 스스로가 거의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노력을 돕기 위해서 정부들은 시작했는데요.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소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이러한 그런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한 21톤 정도로 추정되는 이런 알갱이들이요 밀려왔다는 거. 해안으로 밀려왔기 때문에 홍콩을 보호하는, 홍콩에 여기 보시면 홍콩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럼 수개월 안에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되게 심각한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을 저희도 뭐 아껴야 되는 거고요. 뭐 여담이지만 환경을 되게 아껴야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것도 보면 바로바로 주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과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휘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램이나 넉트가 같은 단어거든요. 조금 유별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단어를 조금 다룬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지문 안에서 독특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휘로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 어휘를 좀 빼고요. 어법을 제가 좀 얘기할 건데, 여기서 어법은요, which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 which가 가리키는 바는 사실 millions tiny plastic pellets가 되는 거고요. 얘와 동일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는 대신 너무나 당연하겠죠. 동격입니다. 동격 대시라는 걸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would be passed라고 하는 부분, be passed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관계사 대신 너무나 일반적이니까 넘어갈게요. entering이라고 했을 때 얘는 조금 보셔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ing인 겁니다. 그래서 pp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가다라고 했을 때 해석상 뭔가 자동사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타동사기 때문에 꼭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럴 때 ing로 써야만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to be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실 여기에서 with AB 구문이 나오긴 했거든요. 사실 A, B, having이라고 하는 부분, 분사 구문인데요. 독립 분사 구문으로서 여기 having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드라고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완료 시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having을 써야 되는 거지 have로 쓰던가 had로 쓰던가 그러면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가지고 서술형을 쓰시는 분들도 아마 간혹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with AB 구문은 학생들도 어법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혹은 서술형을 공부하는 것도 맞다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관계사나 ing 혹은 투부정사, 수동태 혹은 with AB 구문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탁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어법 포인트가 많지 않거든요. 포인트는 총 14가지 정도 돼요. 실제 고등학교 때 다루는 어법은. 그럼 그 정도는 학교 시험 전에 끝내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도 어휘나 아니면 내용적인 혹은 주제, 한글 내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점수도 오히려 되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도 보일 거예요. 즉, 내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를 내용 파악이나 주제 정리, 그리고 해석 정도라면 여기시고 그 외에 어휘나 어법 같은 경우에는 내 실력을 평상시에 키워서 내신 기간에는 굳이 개를 듣지 않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내용 정리하면 오히려 서술형과 이 단어들은 이 지문 어법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테스트 2, 1, 2, 3번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